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독서실에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27세 여자 공시생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공부는 독서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어지럽고 정신이 멍해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네요. 독서실에는 사람이 많고 앉은 자리 같은 라인에만 사람이 그 사이에 2배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창문 옆자리이긴 하지만은 창문이 작고요. 지난 4달간 비어있던 옆자리에 최근 많이 시끄러운 사람이 와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독서실을 가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버티면 정신이 희미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작년 넓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행기 탔을 때와 지하철 탔을 때 비슷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고요. 숨통 자체가 작다거나 재앙절개로 태어나서 호흡기가 그런 것 같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인지 공황장애 때문인지 운동을 해서 심폐 기능을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공부하면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이제 70일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이 증상 지금은요 아마 혹시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은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죠. 크게 보면은요 몸을 안 쓰고요 머리만 써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특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죠. 이 증상의 원인은요 산소 부족, 숨통 또는 호흡기 문제 또는 심폐지구력 약함 등이 아닙니다. 또한 무시한다고 나아지지도 않죠. 무시되지도 않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증상은요 원인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렸는데요. 내 몸맘의 민감 반응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증상이 온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문제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진짜 방법이죠. 다른 완치원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원인은요, 그동안에 쭉 진행됐던 기력 소진입니다. 네, 그래서 다 기력 소진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독서실 환경의 불만족입니다. 네,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또 이런 증상이 안 오죠. 세 번째가 밑에 깔려있는 시험 부담이죠. 네, 가면 갈수록 환경이 변한 것도 있지만은요,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시험에 대한 부담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이걸 어떻게 겉마음으로는 당연히 시험에 붙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속마음은 이걸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몸의 부담, 마음의 부담, 환경의 부담들을 회피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 때문에 생각이 많은데 더 생각이 많아지죠. 이게 왜 그럴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온갖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네,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 알았으니 이제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병은 굉장히 많은데요. 원인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포함한 그런 이유들이죠.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공부를 포함해서 이동, 공부, 옆에 사람하고 놀기, 모든 걸 포함해서 10% 덜 하기. 그럼 남은 시간에는, 그 덜한 시간에는 뭐 하냐? 네, 이걸 이제 남기기라고 하는데요. 네, 멍빈둥을 해야 되죠. 네, 쉼하기입니다. 네, 멍빈둥. 네, 그런데 이 쉼을 잘 못해요. 뭔가를 갖다 이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게 머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보고 음악 듣고 뭐 동영상 보고. 네, 이거 쉬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10% 남겨서 멍빈둥하기입니다. 독서실 부담은요, 당장 이제 공부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독서실이 어떠냐, 다른 독서실이 어떠냐,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데를 찾지 마시고요.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답해지면 다른 데로 옮기고요. 다른 데서 답답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공공도서관, 뭐 카페를 이용해도 되고요. 요즘은 공유 회의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나, 공공회의실을 이용하나, 막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공유회의실이죠. 네, 공유회의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현 독서실을 갖다가, 또 이용하거나, 네. 또, 이 독서실도 하루 종일 사람이 많은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적은 시간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밑에 그러면 이제 근본 문제가 남았죠. 시험 부담입니다. 네, 시험 부담은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요. 시험을 길게 갖고 가는 게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부담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끝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시험은 뭐 2년, 3년에 보통 붙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닥터유는 처음 시작해도 3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대입도요, 재수를 1년 하잖아요. 네, 1년 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네, 3개월만 해도요, 1년 못지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 경우에는 이미 1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3개월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7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70일도 필요 없습니다. 네, 얼마면 돼요? 딱 2주면 됩니다. 네, 집중해서 2주 만에 끝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끝내라는 게 뭐 시험을 당장 2주 있다 보라는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80점을 갖다가 기준, 뭐 80점이 이제 합격점이다 그러면은요. 95점을 받는 실력을 갖다 갖춰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력에는 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진짜 그 내용을 내가 아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고요. 시험 문제를 잘 푸느냐. 이건 시험 실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뭐 무슨 그 당시 이제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이걸 미리 다 연습을 해서 네, 최고의 점수를 받는 것, 이걸 이제 시험 실력이라고 합니다. 시험 실력까지 합쳐가지고 2주 만에 합격할 실력 만들기입니다. 네, 2주 만에 됩니다. 네, 원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70일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네, 2주 만에 끝내겠다고 해야만 네,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 이후에는요, 시험 준비 다 끝냈으니 네, 부담 없이 놀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또 일해도 됩니다. 뭐 알바도 좀 하세요. 네, 뭐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시험 뭐 틈틈이 조금씩 공부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시험 며칠 남았다고 이렇게 뭐 70일 남았다, 69일 남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속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시험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다 준비가 됐고, 네, 합격과 실력을 갖춰놨으니, 네, 즐기면서 시험 보고요. 네, 그리고 합격하면 됩니다. 사회 환경이 적대적이라고 구직을 포기하고 창업을 생각하는 42세 여자 직장인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질문 내용을 현재부터 과거로 재구성해서 요약합니다. 질문 내용 중 현재가 확실한 언급은 부모님이 하신 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느냐? 네, 이게 이제 현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박사 연구원으로서 소속된 대학에서 임용에 3번이나 탈락했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는 국가 사업을 잘 따오는데 본인은 번번이 그것도 탈락했다고 하네요. 연구 아이디어를 컨택한 교수 또는 정보원에게 도둑 맞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비공개 블로그에 쓴 글의 아이디어를 이제 누가 가져다 썼다고 하는데 그 누가가 누구냐면은 방탄소년단, 트럼프, 강경화, 조국 등이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유출이라고 댓글을 달면 오히려 악플러라고 형사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은 학벌주의이고 과학자들보다 연예인에 더 특혜를 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25살에 미국 유학을 했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아마 일자리였겠죠. 잘 안 풀렸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유엔과 한국 교수 공무원이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때 그래서 트라우마, 우울증, 공황 등을 앓았었다고 합니다. 구직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누군가가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밀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네요.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동남아로 이민을 갈까?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이 별로 없는 박사 연구원이거나 이게 좀 불분명한데요. 아니면은 무직으로 보입니다. 교수 임용에는 탈락했고 앞으로의 구직도 스스로는 회의적이라고 하고 있죠.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 안 풀렸는데 그 이유를 한국의 학벌주의, 연예인 우대, 그리고 교수, 공무원 등이 개입했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부동산, 재테크 등 새로운 진로를 생각 중이라고 이제 하죠.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은 현재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아니면은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뿐이죠. 다 합치면은 생각입니다. 과거, 남 탓,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다 생각이죠. 선택은요, 이렇게 계속 생각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라도, 닥터가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죠. 요새는 전부 다 생각들의 문제입니다. 생각들의 병이고요. 행동 안 하는 생각들의 문제고 병이죠. 그래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든 행동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행동을 선택한다면 행동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수준을 낮춘 구직입니다. 이미 박사 학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이 충분하시니 조금은 수준을 낮춰서 지방대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그냥 아마 이분 생각에는 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직이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마 그 구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당장 돈 벌기입니다. 네. 지금은 아마 지금 무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의존할 텐데요. 당장 돈 벌기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사실은 권장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바로 일을 해라. 일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라. 예,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 일자리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또는 재테크든 네. 이제 시작을 하고요. 창업을 언제 하느냐? 그런 돈 벌기의 경험을 쌓은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남이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닥터유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내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저만 특별한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남도 충분히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화를 내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다음날 몸살이 오는 34세 남자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질문 내용을 현재부터 과거로 재구성해서 요약합니다. 동료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뗀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복수심이 치밀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지치고 밤에 잠들기 어려우며 몸살이 난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하는 얘기가 다 동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도박이든지 잘난 체든지 억울함 등의 내용이라서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교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한 사람, 뭐 닥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관계.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와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다 훈련할 수는 없죠. 이것 때문에 저것이 되고 저것 때문에 다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하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 몸만부터, 두 번째 내 일, 세 번째가 내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몸만을 할 때는 내 일, 내 관계는 그냥 하던 대로 뭐 어떻게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다음 게 또 내일이 되면은 내일이 되는 동안은 또 내 관계는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 몸만부터 합니다. 내 몸맘은요, 2주에서 한 1개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맘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몸맘 회복 훈련, 그리고 둔감 훈련, 쉼 숙면 훈련, 그리고 이분 경우에는 매일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 아니고요. 어떤 운동인지 매일만 하면 됩니다.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 없겠죠. 오늘 정말 작심해서 하면은요, 3일밖에 못 하게 됩니다. 매일 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한 2주에서 1개월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많이 회복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하면 되죠. 그 다음은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에 집중을 하세요. 일에 집중을 해서 일 쉽게 하기, 즐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적게 일하고 더 성과 내기. 일 쉽게 하기는요, 제가 강의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또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되면은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금 어려워하시는 이제 관계 훈련입니다. 그래서 관계 훈련은 지금 뭐 저 사람들이 어떻다는 이제 남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나 훈련이라고 합니다. 나 훈련 다음에 그리고 남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나 훈련은 건 뭐냐? 남이 무슨 말을 하던,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던,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던, 지적을 하던, 비꼬던, 투명인간 취급을 하던 개의치 않고요. 나만 하는 겁니다. 나만 뭘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내 감정,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남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 훈련은요, 보통 또 이것도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털어놓는 거죠. 남이 듣거나 말거나.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나는 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감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남 훈련을 합니다. 남 훈련은 남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걸 좀 들어주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훈련이죠. 이 순서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황과 어지럼증이 있어 집에 갇혀 산다는 39세 주부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질문 내용을 현재부터 과거로 재구성해서 요약을 합니다. 어지럼증이 있어 집에 거의 갇혀 산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잠깐씩 외출하는 정도라고 하네요. 차 타면 멀미도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이석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한 달 전에 그것이 다시 재발해서 다시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 발작이 수시로 올라온다고 하네요. 현재는 한약을 복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더불어서 12살 아들이 있는데요. 틱과 ADHD를 갖고 있어서 그것조차 또 힘들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이렇게 증세가 많으면은 정말 막막하죠.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늘 과거에 대해서 과거는 참고사항이다. 과거부터 시작하지 말라를 좀 늘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과거를 하면은 현재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병이 있어서 힘들다. 라고 또 하죠. 이석증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요. 두 개 다 생각입니다. 그게 어지럼증이 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증세가 있겠죠. 그건 증세지만은 그게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결 방법은요. 과거가 아닌
오늘부터 새로 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 나 그래. 그래서 오늘부터 나 새로 할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문제부터 쉽게 해결하기를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뭘까요? 네. 이분은 계속 공황장애 발작이라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짐작컨대는 공황장애라는 병명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불안인 것 같아요. 네, 불안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좀 오고 이건 이제 불안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훨씬 커졌을 때가 공황이죠. 네, 그래서 불안 증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지럼증이죠.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증세는 불안과 어지럼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살 난 아들이 T과 ADHD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이제 힘든 거죠. 여기서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해야죠. 네, 그래서 나부터 택하는 겁니다. 네, 아들부터 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제대로 하겠어요? 둘 다 하겠다 그러면 둘 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 덜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던 대로만. 그래서 나부터 시작하는데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겁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둔감 훈련,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불안증 완치 훈련, 그리고 어지럼증 완치 훈련, 그리고 그래도 좀 남아있다면은 이분이 그걸 공황장애라고 생각한다면은 공황장애 완치 훈련의 순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약과 한약은 이미 복용하고 있으니까 복용하면서 하는 거고요. 바로 끊으면은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훈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좋아지면은요, 약은 복용하면서 외출하기에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이제 그동안은 누가 부축해서 나갔잖아요. 그건 다 먼 거리였어요. 그냥 집 밖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래층까지 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아래층, 두 층 아래까지 또는 한 층 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밀고 당기를 통해서 외출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됩니다. 이 증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약 한약을 줄여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힘이 생깁니다. 기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아들을 하면 됩니다. 아들은 틱 완치 훈련, 그리고 ADH 완치 부모 자녀 훈련,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면 됩니다. 어깨 등 통증이 큰 질병인지 불안해하는 33세 여자 직장인에 대해서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질문 내용을 현재부터 과거로 재구성해서 요약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이 결립니다. 팔, 다리 통증까지 있고요. 잠을 설치고 매일 피곤합니다. 스스로 검색해서 섬유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작년 말 드록틴이라는 약을 복용 후 뜨거운 열감을 경험한 적이 2번 있다고 합니다. 드록틴은 항우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통의 효과도 있는 항우울제입니다. 2년 전에 두통이 있었고요. 4년 전에는 새벽에 안절부절과 심박이 뛴 적이 있었고, 그때도 스스로 검색해서 공황장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할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요약해 보면요, 증상과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통증, 아프다, 어깨하고 등이 아프고 그 다음에 전신이 아프다, 피곤하다, 잠을 설친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거는 이제 내 몸맘의 증상이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진단하기, 두 가지를 스스로 진단했죠. 공황장애 이렇게 진단하셨고요. 그 다음에 섬유근육통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기, 이건 전부 다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과 증상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생각 때문에 증상이 생기고요. 증상 때문에 또 생각이 깊어지고요. 이렇게 악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과거에 그런 그런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하지 말고요. 과거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진단도 스스로 하지 말고요. 인터넷도 더 이상 검색하지 말고요.
그냥 내 몸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몸맘, 지금 증상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하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 하기. 그러면은 내 몸맘 회복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심숙련 훈련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 그렇게 병명을 붙여도 됩니다. 이미 닥터 유가 섬유근육통 완치 훈련을 강의로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불안이 있으시면 불안증 완치 훈련,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건강 염려증, 이것도 또 완치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은 반드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대로만 하시면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겪고 있는 이렇게 문제나 고통들이 많으시죠? 이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이 상담은 닥터유 홈피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유튜브가 아니고요. 홈피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피 주소는 이 표지 화면에 나와 있죠. doctoyu.kr입니다.